안녕하세요, 푸드에비서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이야기가 아니라 민생지원금 13조 2천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나름 경제에도 관심이 많고 요식업 마케팅 전문가로서 이 민생지원금이 요식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로 인해 어떤 후폭풍이 생길지, 더 나아가 이 상황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 생각과 그에 맞는 방법을 생각한 것 뿐입니다. 혹여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거는 좋지만 좀 이상한 정치적 발언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언론에서 떠드는 경기 부양 효과 같은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좀 경제학적 본질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민생지원금은 돈의 시간 이동일 뿐입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소비를 현재로 당겨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외식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정책의 진짜 목적부터 파악해 봅시다.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총수요 관리 정책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떨어지고, 기업 매출이 떨어지면 고용이 줄어들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인위적으로 소비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생지원금을 다 사용하더라도 소비력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13조 원은 국채 발행, 즉 미래 세대의 부채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지금 쓸 돈을 미래에서 빌려온 거죠. 그럼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더 걷거나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돈을 더 찍어내야 하죠.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지금 돈을 받았지만 나중에 세금을 더 낼 텐데 라고 생각해서 지출 자체를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작동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김씨 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아버지가 갑자기 얘들아 용돈 50만 원씩 줄게 라고 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은 당장 좋겠지만 똑똑한 아이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빠가 빚내서 준 돈인데 결국 우리가 나중에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이 돈을 다 써버리면 안 되겠는데?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지금 13조 원을 나눠주지만 이 돈은 결국 몇 년 후 세금 인상으로 우리가 갚거나 정부가 다른 복지나 사업을 줄여서 갚거나 돈을 더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으로 우리가 갚게 되죠. 이걸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국민들에게 돈이 풀리면 사회에 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물가가 높아지니 그에 따라 세금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즉 결국 국민이 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정책은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사용처 제한을 보면 대형마트는 안 되고 동네마트는 되죠. 온라인몰은 안 되고 오프라인 매장은 된다. 이건 정부가 인위적으로 특정 업종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 경제의 기본 논리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입니다.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는데 정부가 여기서 써야 해 라고 강제하면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비자가 평소에 쿠팡으로 장을 보는 게 더 편하고 저렴하다고 생각했는데 지원금 때문에 억지로 동네 마트에 가야 한다면 그 소비자의 효용은 감소하고 전체 경제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인위적 수요가 가격 신호를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동네 상권에 갑자기 수요가 풀리면 임대료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식자재 가격도 오릅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수요가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이거든요. 이제 외식업계 관점에서 봅시다. 모든 손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평소 소비력이 상당히 낮았던 손님들이 지원금으로 오게 되면 완전히 다른 소비 패턴을 보입니다. 가격에 더 민감하고 일회성 소비 성향이 강하고 브랜드 충성도가 낮습니다. 이런 손님들에게 맞춰서 운영하면 기존 손님들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손님층의 다운그레이드입니다. 다운그레이드가 뭐냐면 손님의 질이 떨어진다는 현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 고객이 이 집 파스타 진짜 맛있어서 2만 원 주고도 자주 와. 근데 지원금 고객이 공짜 돈이니까 한 번 왔는데 2만 원 너무 비싸네. 그래서 지원금 손님들에게 맞춰가지고 이 메뉴를 10,000원으로 할인해가지고 이벤트를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고객은 나 바보였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매장 분위기가 할인하는 곳으로 바뀌고 새로운 손님들은 이제 할인 안 해? 그럼 안 와 하면서 떠나겠죠. 원래 손님들도 여기 왜 이렇게 변했지? 하면서 발길을 끊습니다. 결국 소비력이 좋은 손님들은 잃고 돈 적게 쓰는 가격에 민감한 손님들만 남는 거죠. 이게 바로 다운그레이드입니다.
지원금 시기에 매출이 늘어난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입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벤트를 하고 직원을 늘리고 재료를 더 주문하고 영업시간을 연장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11월 말에 지원금이 끝나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비용만 남게 됩니다. 물론 그 효과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겠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절대 좋은 결과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과 돈으로 브랜딩, 직원 교육,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거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0.1%에서 0.2포인트 오른다고 하지만 외식업계에서는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식자재 공급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임대료 재협상할 때 불리해지고 인건비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메뉴 가격은 쉽게 올릴 수 없습니다. 결국 마진이 압축되는 구조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격이 아닌 가치를 전달해야 합니다. 지원금 시기에 차라리 특정 메뉴를 한정 판매를 하거나 특정 메뉴를 강화하는 게 낫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남들은 가격으로 승부를 볼 때 우리는 가치로 승부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매장의 가치를 올리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가격을 저렴하게 팔아서 당장의 매출만을 볼 거고 누군가는 가치를 만들어서 미래를 볼 겁니다. 두 번째는 장기 관점의 투자입니다. 방금 첫 번째에서 말한 것처럼 일시적 매출 증가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 경쟁력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원 교육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메뉴를 연구해서 매장의 차별화를 강화하고 시선을 개선한다거나 어떤 메시지를 만든다거나 해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이런 투자들은 지원금이 끝나도 계속 효과를 발휘하죠. 세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시키는 겁니다. 이 전략들이 계속 연결되는 건데 지원금 고객들과 기존 고객들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기존 고객들은 우리 매장의 진짜 가치를 알지만 지원금 때문에 오는 고객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매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조리 과정, 철학, 스토리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기는 가치 있는 곳이라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그저 단기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매장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민생지원금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의 한계입니다. 이거는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수록 효율이 떨어지고 왜곡이 증가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남발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나요? 자산 버블, 소득 불평등 심화, 좀비 기업 양산이었습니다. 진짜 경기 회복은 생산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뿌려서 일시적으로 수요를 늘리는 건 그저 마약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은 기분이 좋아지지만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창조적 파괴의 중요성입니다. 시장 경제의 핵심은 창조적 파괴입니다. 비효율적인 기업은 사라지고 혁신적인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으로 비효율적인 기업들을 계속 살려두면 전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외식업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매장들이 늘어나면 실력을 쌓으려고 하지 않고 정부에 의존하게 됩니다. 어차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결국에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곳만 살아남습니다. 현재 숨통이 조일 만큼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 알지만 그래서 어쩌면 이 민생지원금을 통해 숨통이 조금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사고의 필요성입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선거 주기에 맞춰서 정책을 만듭니다. 3년에서 5년 안에 효과가 나타나야 하니까 단기적 부양책을 선호하죠. 하지만 경제는 10년, 20년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원금 같은 일시적 기회에 현혹되지 말고 10년 후에도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민생지원금은 경제적으로는 미래 소비에 대한 현재 이동이며 시장 왜곡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외식업계에는 일시적 수요 증가를 가져오지만 구조적 문제들도 함께 만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진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는 정부 정책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시장의 본질적 니즈를 파악하고 손님에게 진짜 가치를 제공해야 하죠. 지원금이 있든 없든 본질이 좋은 식당은 계속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지원금에 의존해서 할인 이벤트나 프로모션으로 승부하려는 매장은 결국 도태될 겁니다. 제가 다른 시장은 모르겠는데 외식업계 시장은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진짜 가치를 제공하는 곳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정부 지원금에 편승할 건가요? 아니면 진짜 경쟁력을 키울 건가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시 말하지만 어떤 비판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너무 심한 정치적 발언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에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